안녕하십니까? 여신제도팀 신중권 주임입니다. 오늘 30분 동안 이뤄질 강의에 대해서 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특히 여신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왼쪽 편에 보이시는 본 자료는 2021년 3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요. 향후 금융당국의 법령 관련 해석 또는 FAQ, 업무 매뉴얼, 배포, 내부 시스템 개발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본 자료 내용 중 일부가 수시로 변경, 추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게시 안내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 경로는 저희 시윤의 그룹웨어, 게시판, 금융지원부, 여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3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6번째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이제 아래 중간 박스에서 가장 최근 법령 정보를 꼭 봐주셔야 합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 그리고 시행령과 감독 규정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시행세칙의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조합 여신 실무 책임자 분들께서는 꼭 해당 법령, 규정, 세칙을 꼭 전문을 한번 숙지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는 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이 금소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 대부분이 금소법의 적용 대상이고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상품 또한 금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신협도 금소법의 적용 대상이고 신협이 취급하는 예적금 상품, 대출 상품, 공제 상품 모두 금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금소법은 조합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모든 영업활동뿐 아니라 조직의 운용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 바라고요. 이를 위반 시 위반 내용에 따라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과징금, 벌칙, 과태료, 양벌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번째 슬라이드를 봐주시면요. 저희 여신제도팀에서는 이번 금소법령 반영에 대한 방향을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여신업무 방법서 개정, 장표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전산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소법 관련해서 용어의 정의를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10번째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그중에서 세 번째 네모에서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금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해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저희 개별 신협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11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전문 금융소비자와 그리고 일반 금융소비자로 나뉘는데요. 전문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마목의 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조합에 서면 통지하는 경우 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조합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먼저 해당 가부터 아목까지의 소비자들이 전문 금융소비자고 그리고 마목,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 등이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로 대우를 받고자 하며 일반 금융소비자로 대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면 일반 금융소비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4번째 슬라이드를 봐주시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일반 금융소비자와 전문 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만 적용되는 금소법령상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는 1번 적합성 원칙, 2번 적정성 원칙, 3번 설명 의무, 4번 청약 철회권, 5번 소액 분쟁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15번째 슬라이드부터 금소법 제6대
판매 원칙이 설명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제6대 판매 원칙이 뭐냐면요. 1번 적합성 원칙, 여러분들 슬라이드 15 슬라이드부터 명시되고, 그리고 제2번 적정성 원칙은 18 슬라이드부터, 그리고 제 세 번째 설명 의무는 제 23번째 슬라이드부터, 그리고 네 번째인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는 제 26번째 슬라이드부터, 그리고 다섯 번째인 부당 권유행위 금지의 경우에는 36번째 슬라이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에 대해서 이제 6번째가 되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파트는 이제 제 1번 적합성 원칙, 제 2번 적정성 원칙, 제 3번 설명 의무, 제 4번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제 5번 부당 권유행위 금지를 설명드리고, 광고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팀의 자료를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뒤로 돌아와서 15번째 슬라이드인 적합성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합성 원칙이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로부터 고객정보 파악 확인서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파악해야 될 정보로는 이제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요. 중간 박스를 보시면 이제 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파악 확인서라는 장표를 제정할 예정이고요. 각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별도로 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정하다고 판단한 이후 대출 상담 및 심사 절차에서 대출 용도, 소득, 부채, 신용 점수, 변제 방법, 재무제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서 내용에 따라 증빙 자료를 별도로 징구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시면요. 이제 적합성 원칙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고려하여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대출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권유가 금지됩니다.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은 금소법 시행령 별표 4 및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 2에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번을 봐주셔야 될 텐데요. 일반 금융소비자가 계약 기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 상품 권유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즉 적합성의 원칙은 일반 금융 소비자로부터 일정 정보를 파악하여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소비자에게 조합의 대출 상품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출 상품은 권유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적정성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조합은 이제 다음 각 호의 대출 상품에 대하여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 금융 소비자로부터 고객 정보 파악 확인서를 통해 다음 정보를 파악하고, 이는 적합성의 원칙에 따른 파악 정보 1에서 8번까지 동일합니다. 똑같이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 해당되는 대출은 이제 주담대 그리고 증권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적정성의 원칙 이제 19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먼저 적정성의 원칙으로 이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음의 자료를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적정성 판단 보고서,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네모를 봐주시면 이제 결국 그러면 부적정하다고 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시게 될 텐데, 조합에서 적정성 판단 결과 해당 금융 상품이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만약 그 일반 금융 소비자가 계약 체결을 원하면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가능합니다. 즉 적정하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리했을 때 아래 이제 표를 봐주시면 이제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저희 신협에서는 모든 대출 상품의 경우 이제 상담 과정에 있어서 모두 다 계약 체결 권유로 판단하고,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은 무조건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 여신제도팀에서는 21년도 3월 기준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의 원칙을 이제 적용 대상 시점을 바라보신다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계약 체결 시에는 적정성의 원칙을 보시고 대출 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 시에는 적합성의 원칙을 보는데 저희 21년도 3월 기준 여신제도팀에서는 전부 권유 행위가 있다고 해석하여 적정성의 원칙을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모두 다 적합성의 원칙을 지키시며 대출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판단 흐름도와 적정성의 원칙에 대한 판단 흐름도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적정성의 원칙 판단 흐름도 위에 박스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후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조합의 심사 결과 규제 지표, 예를 들면 LTV, DTI, DSR, RTI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내부 CSS 자동 거절 판정 등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부결될 수 있음을 사전에 금융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6대 판매 원칙 중에 이제 제 세 번째 설명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의무란 이제 조합은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또는 일반 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일반 금융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먼저 해당 설명 의무에 포함되는 사항은 이제 첫 번째 다음 강목에 따른 사항인데요. 가목부터 이제 차목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품 설명서를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설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약 철회의 기한,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역시 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청약 철회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강목의 사항 역시 이제 일반 금융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별 수수료 등 부대 비용 그리고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위법 계약 해지권 행사에 관한 사항 역시 꼭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번째 설명 슬라이드를 봐주시면요. 이제 설명 의무에 대한 이행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조합은 위 사항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대출 상품 설명서를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꼭 제공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 금융 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저희 신협의 경우에는 상품 설명서의 서명의 형태로 해당 확인을 받도록 이제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설명서 제공 의무가 또 부과되는데요. 조합은 대출 상품 설명서를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이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설명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제 핵심 설명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해당 세부 포함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21년도 9월이기 때문에 해당 세부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제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5번째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이제 대출 상품서와 핵심 설명서 모두 이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제 1번부터 6번의 사항은 조합에서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래 화살표를 봐주셔야 될 텐데요. 이제 상품 설명 의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조합으로 전환됨에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소비자가 조합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합에서는 대출 상품을 취급하실 때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심을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대 판매 원칙 중에 네 번째,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불공정 영업행위란 이제 조합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불공정 영업행위의 유형에는 이제 다음 1번부터 이제 쭉 이 27번째, 28번째, 29번째까지 14번째까지의 호를 꼭 명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읽어 나가야 될 부분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요.
대출 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불공정 영업 행위로서 규정되었습니다. 과목을 봐주시면 이제 금융 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이제부터는 포괄금 담보 또는 포괄금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이제 불공정 영업 행위로 법에 실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목 대출 금액에 대하여 통상적인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기금에서 채무 보증을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적으로 제3자의 보증, 연대 보증을 포함해서 요구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 영업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해당 사항들은 기존의 내규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번에 법령에 실리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포괄금 담보 또는 포괄금 보증 그리고 예외 취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 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불공정 영업 행위의 유형의 역시 부분은 조합에서 꼭 한번 따로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번째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연대 보증에 대한 제한 기준 역시 이번 금소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대 보증이 제한됩니다. 첫 번째 1번을 봐주시면 개인 대출 또는 개인 사업자 대출에 있어서 연대 보증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항목의 자에게는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목,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공동사업자, 그리고 나목,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금융소비자가 공동주택 관련 이주비 또는 중도금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시공사인 경우에는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대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연대 보증이 제한이 되는데요.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인에 한하여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목부터 바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읽어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대 판매 원칙 중에 5번째인 부당 권유 행위 금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부당 권유 행위란 이제 조합이 대출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부당 권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부당 권유 행위의 유형에는 다음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부당 권유 행위 유형으로는 1번,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번, 대출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번, 대출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번, 대출 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대출 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대출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번, 설명 의무에 따라 금융상품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관련 법령,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따라 갖추지 않은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 그리고 6번, 기존에 보유한 대출을 해지하고 그 대출 상품보다 불리한 대출 상품을 취득할 것을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행위. 7번, 적합성 원칙 또는 적정성 원칙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일반 금융 소비자의 정보를 일반 금융 소비자가 조작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8번, 적합성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일반 금융 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9번, 일반 금융 소비자가 금전의 대여나 그 대리 중개를 요청하지 않았으나 금전의 대여와 연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의 투자성 상품을 금유하는 행위가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금소법 제6대 판매 원칙 중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적합성 원칙, 두 번째, 적정성 원칙, 세 번째, 설명 의무, 네 번째,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다섯 번째, 부당 권유 행위 금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섯 번째인 광고에 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팀 자료를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금소법으로 개정될 장표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존 장표에 대해서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출 상품 설명서 4종, 가계대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기업대출에 대해서 개정이 되고요. 그리고 대출 청약 철회 신청서는 이제 기존 대출 계약 철회 신청서 장표명을 대출 청약 철회 신청서로 변경하고 이제 법령상 철회 가능한 기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역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수집 이용 목적에 적합성,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근저당권 또는 근질권 설정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변경 계약서, 근보증서, 보증 및 담보 제공 책임 설명서, 근보증 채무 이전 계약서, 근보증 채무 변경 계약서는 이제 불공정 영업 행위 중 이제 포괄근 담보 또는 포괄근 보증 금지 내용을 반영하여 포괄근 담보 또는 보증을 선택할 수 없도록 포괄근 담보 보증에 대한 설명 체크하는欄을 삭제하는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핵심 설명서 4종이 신규 장표로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기존 상품 설명서 내에 존재하던 핵심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핵심 설명서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1년도 9월 25일까지는 기존 핵심 사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9월 25일 전에 이제 추가 개정이 있으면 이는 추후에 제안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서류 제공 확인서라는 서류가 신규 장표로서 제정되었습니다. 계약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후 소비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서식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법령상 계약 서류 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정보 파악 확인서란 신규 장표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장표는 적합성, 적정성 판단을 위해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받는 서식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령상 금융 소비자 유형 파악과 적합, 적정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신규 장표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정성 판단 보고서라는 신규 장표가 제정되었습니다. 적정성 판단 결과 부적정한 경우 소비자에게 부적정 사실을 알리기 위한 서식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법령상 적정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신규 제정되었습니다. 기업용과 가계용이 별도로 제정되었으니 조합에서 대출 채무자 구분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각각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출 모집인 관련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모집인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 51번째부터 진행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슬라이드 52번째를 봐주시면요. 이제 왼쪽 편에 이제 네모 박스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 방법서상 대출 모집인 관련 규정은 금융감독원이 만든 가이드라인, 대출 모집인 제도 모범 규준의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었으나 대출 모집인에 대한 등록, 관리 등 관련 규정이 금소법령에 존재함에 따라 기존 대출 모집인 관련 내용을 법령에 맞추어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중앙회에 등록한 대출 모집인에 대하여 2021년 9월 25일까지는 금소법령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을 할 수는 있지만 금소법령상 등록 요건 외 대출 모집인 업무 시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금소법령을 따라야 함에 따라 기존 대출 모집인을 운용 중인 조합은 금소법령상 대출 모집인의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숙지하여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60번째 슬라이드 이제 등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겠는데요. 먼저 대출 모집 법인에 대한 등록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출 모집 법인은 이제 등록 요건을 충족한 대출 모집 법인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회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직접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소속 대출 상담사가 100명 이상인 대출 모집 법인.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전용 대출 모집 법인의 경우에는 중앙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직접 모집 법인 등록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모집 법인 등록 신청서 양식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2에 따르고 기재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출 상담사에 대한 등록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한 대출 상담사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 양식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2에 따르고 기재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수수료는 이제 대출 모집인으로 등록 이제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이제 등록 요건 심사 시 이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이제 다음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대출 모집 법인의 경우에는 20만 원, 대출 상담사의 경우에는 2만 원의 수수료가 대출 모집 법인 또는 상담사 등록 시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62번째를 봐주시면 이제 중앙회 및 금감원의 등록 심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중앙회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그 내용이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등록 신청한 모집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표지 및 증표 발급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중앙회는 등록 신청한 대출 모집인의 등록 요건을 심사 후 이를 충족한 대출 모집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 및 증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63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계약 체결 시 이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조합은 대출 모집 업무 위탁 계약 체결 시 다음의 사항을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번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조합은 이제 다른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현재 해석 기준은 이제 타 조합 포함하여 대출성 상품에 대한 위탁 계약이 기체결되어 있는 대출 모집인과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현재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1년도 3월 9일 기준 이에 대해 이제 신협끼리는 하나의 기관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 중이므로 이에 대해서 이제 확정 계획 추후에 나오면 추후에 제안내 예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에 대한 보고 역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대출 모집인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조합은 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대출 모집 업무 위탁 계약서를 첨부한 별지 서식 1, 대출 모집 계약 체결 보고서로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65번째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먼저 조합의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대출 모집인이 업무 수행 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합니다. 2번, 조합은 제1호에 따른 대출 모집인 관리 업무 이행을 위하여 대출 모집인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및 기준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3번, 조합은 대출 모집 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모집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은 1번부터 5번까지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출 모집인이 금지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이제 또 다음과 1번부터 11번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대출 모집인이 해당 준수 및 금지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이제 76번째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출 모집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대출 모집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박스를 봐주시면 대출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위탁한 조합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출 모집인을 운영하는 조합은 금소법령상 대출 모집인의 등록 요건, 절차, 준수사항 등 관련 규정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대출 모집인이 업무 수행 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통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출 모집인 업무 관련 검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대출 모집인 제도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꼭 해당 내용을 숙지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여신 관련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